새벽 5시 윤혜진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국밥집 문을 연다. 쇠고기 우린 김이 얼굴을 감싸면 하루가 시작된다. 58살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결혼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만 외롭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이 창고처럼 메아리친다. 혜진아, 오늘도 일찍 왔네. 국밥집 사장 박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한다. 혜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양파를 썰기 시작한다. 칼질이 일정하고 빠르다. 젊은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소품을 만들던 손이다. 무대 위에 올릴 음식 모형을 깎고 다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진짜 음식을 만든다. 언니, 동생 혜석이 국밥집으로 뛰어들어온다. 급한 일이 생겼어. 재수가 갑자기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갔거든. 민수 학교 보내고 할머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혜진의 손이 멈춘다. 또다시 시작될 하루가 보인다. 동생네 집으로 가서 조카 민수의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때까지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알았어. 혜진은 칼을 내려놓는다. 박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혜진아, 미안해. 바쁜데. 괜찮아요. 내일 일찍 와서 더 할게요. 혜진은 앞치마를 벗고 동생을 따라 나선다. 동생네 집은 언제나 어수선하다. 민수는 고등학생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군다. 고모, 교복 다림질해주세요. 도시락도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투덜거린다. 혜진아, 약 먹을 시간이야. 등도 좀 긁어줘. 혜진은 말없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할머니의 등을 주물러준다. 오후 2시 재수가 돌아온다. 얼굴이 창백하지만 눈빛은 예리하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민수대학 합격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척들 20명 정도 올 텐데 언니가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혜진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집안 행사는 혜진의 몫이 되었다. 명절 음식도 생일상도 심지어 동네 잔치까지. 그리고요, 재수가 덧붙인다. 다음 달에 민수 생일이잖아요. 이번엔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친구들까지 부르면 50명은 될 것 같아요. 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까. 혜진은 가만히 설거지를 계속한다. 찬물에 젖은 손이 시리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조절하던 그때 자신만의 색깔로 빛을 만들어내던 그 시간들. 저녁이 되어서야 혜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불을 켜고 들어서면 고요함이 그녀를 맞는다. 이 정적이 예전에는 평온이었는데 이제는 공허함으로 느껴진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니 온통 다른 사람의 일뿐이다. 언제부터 내 삶이 사라졌을까? 언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었을까? 혜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처럼 나도 언젠가 다시 빛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혜진은 동생네 집에서 할머니 간병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기 전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다. 보통은 광고지나 공과금 고지서뿐이지만 오늘은 다르다.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가 우편함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발신인을 보니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다. 뭐지? 혜진은 봉투를 뜯으며 중얼거린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유산 상속 관련 통지서. 혜진의 손이 떨린다. 자신에게 유산을 남길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서류를 찬찬히 읽어내려가자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나타난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이 뛴다. 박도연. 30년 전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연출가를 꿈꾸던 그는 혜진에게 조명과 무대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혜진아, 너는 빛을 다루는 재능이 있어. 무대 위의 모든 감정은 조명으로 만들어지거든.
도연 선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연락이 끊어졌지만 가끔 신문에서 그의 연출 작품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서류에 따르면 박도연은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났고 해진을 선고 공연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구문화극장의 소유권도 함께 상속된다. 해진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왜 나를? 해진은 서류를 다시 읽는다. 마지막 페이지에 박도연이 직접 쓴 편지가 첨부되어 있다. 혜진아, 오랜만이다. 나는 평생 무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무대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던 것 같다. 조명 하나하나에 혼을 담던 내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제 이 낡은 극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달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도연 선배는 자신이 무대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 생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무대가 다시 자신을 부르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동생이다. 누나, 내일 민수 친구들 집들이 간다는데 떡이랑 과일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재수가 또 몸살이 나서.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서류를 다시 펼쳐들고 재단 설립 취지서를 읽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연예술 교육과 문화 확산. 혜진의 가슴이 뛴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온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누나가 이사장이라고? 그럼 더 바쁘겠네. 재단이라면서 우리 일도 도와줘야지. 재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혜진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는다. 일단은 비밀로 해야겠다. 가족들이 알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한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박도연 선배가 왜 자신을 택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슴 속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무대 위의 조명이 처음 켜지던 그 순간의 전율처럼. 혜진은 며칠간 고민 끝에 극장을 직접 보기로 결심한다. 오후 늦은 시간 동생네 집안일을 마치고 몰래 도심으로 향한다. 구문화극장은 지하철 3호선 종로구청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낡은 간판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준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선고 공연예술재단 사무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보인다. 혜진은 상속 서류에 적힌 열쇠로 문을 연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지만 어수선하다. 책상 위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지난 공연 포스터들이 빛발에서 붙어 있다. 혜진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재단 회계장부, 극장 임대 계약서, 단원 명단. 상황은 심각했다. 재단은 적자 상태이고 극장 시설은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설렌다. 이곳에서 다시 조명을 켜고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신뢰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혜진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다. 저는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재단 실무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기석은 박도연의 오랜 동료였다. 연출 조수로 시작해서 극장 운영까지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다. 이사장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도연 형이 늘 이야기했거든요. 혜진 씨가 조명을 다룰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석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붉어진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극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야겠어요. 기석이 극장 내부로 안내한다. 객석은 200석 규모로 아담하지만 무대는 제법 넓다. 조명 장비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지만 대부분 고장 나거나 노후된 상태다. 플라이 시스템도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고 음향 시설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석이 설명한다. 하지만 혜진의 눈은 무대 중앙에 고정되어 있다.
그곳에 서면 객석이 한눈에 들어온다. 30년 전 이런 무대에서 조명을 조작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기는 들어오나요? 혜진이 묻는다. 기석이 스위치를 올리자 무대 위에 희미한 조명 하나가 켜진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이 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린다. 재수다. 언니, 어디 계세요? 내일 민수홀레 준비회의 하는데 와주세요. 100명분 음식 메뉴 정해야 하고 좌석 배치도 해야 하고. 혜진의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극장에서의 설렘이 금세 현실의 무게로 바뀐다. 좌석표는 호텔식으로 하고 싶어요. 화환도 업체에 맡기지 말고 언니가 직접 꽃꽂이 해주세요. 음식은 6종 코스로 하되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재수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그리고 언니는 손님 인사만 하지 말고 주차 안내도 해주세요. 홀레라는 게 한 번뿐이잖아요. 혜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쉰다. 낮에는 가족의 무료 노동자, 밤에는 극장 이사장. 두 개의 전혀 다른 무대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안쓰럽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해서 혜진은 재단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낸다. 최기석이 건네준 극장 수리 견적서, 공연 계획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 읽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극장을 단순히 공연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다면 가족들의 잔치도 여기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일주일 후 혜진은 용기를 내어 극장 스태프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최기석이 부른 사람들은 모두 50대 이상이다. 조명 기사였던 김철수는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어있고 음향 담당 박영희는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무대 장치를 맡았던 이순재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 다들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해요. 철수가 쓸쓸히 말한다. 젊은 스태프들은 다 대극장으로 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죠. 혜진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는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세월에 밀려 뒤처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혜진이 말한다. 조명부터 점검해보죠. 철수가 조명 콘솔 앞에 선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스위치를 올린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깜빡거리다 꺼진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램프가 다 나갔네요. 교체해야 할 게 20개는 넘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극장 전체가 달라진다. 무대 중앙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고 먼지가 춤추는 것까지 보인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여긴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혜진이 중얼거린다. 영희가 음향을 테스트한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지만 마이크는 작동한다. 목소리는 들려요. 음향 장비만 새로 들여오면 될 것 같아요. 순재도 무대 바닥을 두드려 본다. 구조는 튼튼해요. 페인트 칠만 새로 하면 쓸만할 겁니다. 최기석이 혜진에게 다가온다.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연만으로는 적자예요. 이 극장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며칠간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꺼낸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대 기술 교육 말이에요. 혜진의 제안에 스태프들이 관심을 보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경험은 충분하니까요. 기석이 눈을 빛낸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시 시작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 기술 교육. 혜진도 흥미를 보인다. 조명, 음향, 무대 장치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실제 공연으로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재수다. 언니, 지금 어디세요? 홀레 준비로 바쁜데 연락도 안 되고. 혜진이 전화를 받는다. 무슨 일이에요? 음식 시식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친척 어른들 오시거든요. 준비 좀 해주세요. 혜진은 스태프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혜진이 일어서려 하자 철수가 말한다. 이사장님, 우리가 먼저 준비해 둘게요.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극장을 나서는 혜진의 마음은 복잡하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재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혜진은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할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음식점에 도착하니 재수가 기다리고 있다. 언니 늦었네요. 홀레 음식이 이런 거예요. 맛보고 의견 좀 주세요. 하지만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극장 생각뿐이다. 무대 위에 그 따뜻한 조명, 스태프들의 희망에 찬 얼굴들. 그곳에서 자신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었다. 홀레 전날 밤 혜진의 휴대폰이 새벽 4시부터 울리기 시작한다. 재수의 메시지가 쏟아진다. 언니, 백인 명부 프린트해주세요. 좌석 리본 색상은 버건디로 바꿔야 해요. 디저트는 샤인 머스켓으로 추가 주문해주시고. 메시지는 계속된다. 화환 배치도 다시 해야 하고 음향 체크도 새벽에 해야 하니까 일찍 와주세요. 혜진은 잠에서 깬 채로 메시지를 읽는다.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박힌다. 아, 언니 갈 데도 없잖아요. 끝날 때까지 주방 붙어 있어요. 홀레 끝나고 뒷정리까지. 그 순간 혜진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갈 데 없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혜진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극장에서 조명이 켜지던 그 순간의 전율. 다시 시작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하던 스태프들의 설렘. 홀레장에 도착하니 벌써 아수라장이다. 언니, 여기 왔네요. 빨리 주방으로 가세요. 음식 나가는 순서 체크해야 해요. 재수가 혜진을 보자마자 지시한다. 그리고 하객 명단 확인하고 좌석 안내도 해주세요. 언니가 아니면 누가 해요? 혜진은 말없이 주방으로 간다. 100인분 음식이 준비되고 있고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실례합니다. 음식 나가는 순서 확인하러 왔어요. 혜진이 말하자 주방장이 체크리스트를 건넨다. 전체,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복잡한 스케줄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최기석이다. 이사장님, 오늘 지역구청에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혜진은 주변을 둘러본다. 홀레 준비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극장 일까지. 죄송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혜진이 말하려는데 재수가 나타난다. 언니, 누구랑 통화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좌석 안내 나가세요. 하객들 오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전화를 끊는다. 홀레가 시작되고 혜진은 좌석 안내를 하며 하객들을 맞는다. 안녕하세요. 신부 측 가족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말들. 그런데 문득 극장 객석이 떠오른다. 200석의 아담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는 상상을 해본다. 식사 시간이 되자 재수가 다시 나타난다. 언니, 주방에서 음식 서빙 도와주세요. 사람이 부족해서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른다.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홀레가 끝나갈 무렵 최기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구청 담당자가 오늘 안에 만나자고 해요. 내일 서류 마감이라서. 혜진은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아직 뒷정리가 남아있다. 그때 재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니, 어디 가세요? 설거지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꽃 정리까지 해야 하는데요. 혜진이 돌아본다.
재수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가득하다. 언니는 갈 데 없으니까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표정. 혜진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는다. 미안해. 나도 급한 일이 있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수가 당황한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다. 이젠 너희의 무대야. 너희가 올라서. 혜진이 말하고 밖으로 나선다. 뒤에서 재수와 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나, 어디가? 누나. 하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는다. 극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택시 안에서 최기석에게 전화를 건다. 기석 씨, 지금 갈게요. 구청 담당자와 만나서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 나누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간다.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무대로 향하고 있다. 구문화극장의 묵직한 벨벳 커튼이 20년 만에 천천히 올라간다. 무대 조명이 객석을 은은하게 비추자 소규모 기자 간담회에 모인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본다. 윤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친다. 새하얀 종이 위의 글자들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고 공연예술재단 이사장 윤혜진입니다.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 프로젝트입니다. 객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진다. 혜진은 무대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계속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배우들만의 무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공연은 조명기사, 음향기사, 무대 기술자들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과 손길들의 합주가 있어요. 뒤편 조정실에서 최기석 실무총무가 슬라이드를 올린다. 스크린에 3개월 커리큘럼표가 뜬다. 조명 기초부터 음향 믹싱, 무대 장치 운용까지 세세한 교육 과정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40대에서 60대 성인들을 위한 공연기술 재교육 과정입니다. 간병을 마치고 빈손이 된 분, 공장에서 명예퇴직한 분, 사업 실패 후 새 길을 찾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입니다. 무대는 그 깊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든다.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최기석이 다음 슬라이드를 올린다. 지역 협력 업체 목록과 수익 구조도가 화면을 채운다. 교육과정 수강료와 함께 지역 행사의 기술 지원 서비스로 자립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날아온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변에서 우려하지 않던가요? 혜진은 잠깐 침묵했다. 며칠 전 혼례 잔치를 뒤로하고 극장으로 왔을 때의 동생 부부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의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당연시했던 그 표정들이. 하지만 혜진은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제 가족이니까요. 제 삶의 보호자는 바로 저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제 빛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객석 뒤편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린다. 무대 조명이 혜진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커튼콜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교육 첫날 아침 구문화극장 로비에는 30명 남짓한 중장년들이 조심스럽게 모여 있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첫 등교를 앞둔 아이들 같았다. 윤혜진은 그들 앞에 서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김정숙 씨, 어머니 간병 15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혜진이 50대 중반 여성에게 다가간다. 손목이 많이 아프시죠? 조명 패널 조작할 때는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심함과 인내심, 그게 바로 조명 기사의 핵심 자질입니다. 정숙 씨의 굳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린다.
옆에 서 있던 박철민 씨가 거친 손을 뒤로 감춘다. 저는 공장에서 35년 일했는데 이런 예술 쪽은 처음이라. 혜진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이 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무대 장치 조립할 때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야 하는데 공장에서 쌓은 그 정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교육생들을 은은하게 비춘다. 혜진은 중앙으로 걸어가며 팔을 벌린다. 여러분의 경험은 낡은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무대는 그 깊이를 환영해요. 젊은 기술자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분만의 무게가 있어요. 조명 실습이 시작되었다. 처음 스위치를 만지는 손들이 떨린다. 하지만 혜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요. 빛은 기다려줍니다. 정숙 씨가 처음으로 무대를 밝혔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후 2시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동생 윤혜수와 재수가 성큼성큼 들어선다. 재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린다. 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조카 혼례는 엉망이 됐어요. 교육생들이 움츠러든다. 혜진은 조용히 실습실 문을 닫고 로비로 나온다. 지금은 수업 중이야. 끝나고 이야기하자. 수업. 언니가 뭘 가르쳐요? 혜수가 비웃는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나 하던 언니가. 혜진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해진다. 나는 이 극장의 이사장이고 지금 공연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 방해하지 마. 재수가 발끈한다.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건 너희 문제야. 혜진이 돌아선다. 이제부터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 그날 저녁 재단 임시회의가 열렸다. 최기석이 자료를 펼쳐놓는다. 로비 공간 일부를 커뮤니티 키친으로 개조하는 안건입니다. 지역 잔치나 행사를 정식 유료 서비스로 받자는 제안이에요. 혜진이 설계도를 가리킨다. 여기에 주방 설비를 넣고 저기에 연회용 테이블을 배치하면 교육생들의 실전 경험 공간이 되면서 수익도 낼 수 있어. 가족들 반응이 거셀 텐데요. 최기석이 우려한다. 혜진이 웃는다. 그래서 더 좋지. 다음부터 잔치가 필요하면 여기로 예약하라고 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의 눈에 결의가 번든다. 관계도 비즈니스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해. 밤이 깊어가자 교육생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정숙 씨가 마지막에 다가온다. 이사장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혜진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인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왔어요. 이제 그 경험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대 위 작업등만 남긴 채 혜진은 조명 콘솔 앞에 홀로 선다. 거친 손들이 다시 꿈을 잡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세 달이 흘렀다. 구문화극장의 객석이 가득 찼다. 다시 시작 프로젝트 1기 수료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지역 아마추어 극단이 소박한 연극을 선보이고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무대 뒤편과 조정실에 있었다. 김정숙이 조명 큐를 맞춘다. 그녀의 손끝에서 무대 위 빛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변한다. 15년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기른 세심함이 빛의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한다. 박철민은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전환시킨다. 공장에서 35년간 쌓은 정밀함이 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음향실에서는 이영자 씨가 마이크 볼륨을 미세 조정한다. 카페를 접고 빈손이 된 그녀였지만 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이 배우들의 호흡을 읽는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모든 기술 큐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막이 내리자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커튼콜에서 일어났다. 윤혜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공연은 무대 위 배우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명의 김정숙 씨, 음향의 이영자 씨, 무대 기술의 박철민 씨.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교육생들이 무대로 나온다.
객석 뒤편에서 두 사람이 머뭇거리며 서 있다. 동생 혜수와 재수다. 혜수가 앞으로 나서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재수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인다. 가자. 이제 우리가 사과해야 할 때야.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새로 단장한 커뮤니티 키친에서 준비한 다과들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교육생들이 직접 서빙을 맡았고 모든 것이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다. 혜수가 혜진에게 다가온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다. 누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린다. 그동안 언니를 공짜로 부려먹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보니까 알겠어. 재수가 봉투 대신 정식 서류를 내민다. 이건 계약서예요. 다음 달 우리 딸 졸업 파티를 이 극장에서 대관하고 싶어요. 케이터링은 커뮤니티 키친에 정식으로 맡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묻어난다. 비용은 시세대로 다 지불할게요. 혜진이 계약서를 받아든다. 깔끔하게 정리된 대관료, 케이터링 비용, 기술진 수당까지 모든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 우리 관계를 존중과 비용으로 다시 써보자. 언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혜수가 주변을 둘러본다. 교육생들 표정을 봐. 완전히 달라졌잖아. 정숙 씨가 다가와 인사한다. 덕분에 저도 새 인생을 찾았어요. 다음 주부터 지역 소극장에서 정식 조명 기사로 일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 자신감이 넘친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혜진은 홀로 무대에 올라 하우스 콘솔을 쓰다듬는다. 포커스 노브를 천천히 돌려 객석 중앙을 밝힌다. 고요한 극장의 따뜻한 빛 하나가 원을 그린다. 그 빛 속에서 혜진은 자신을 본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던 58년이 아니라 극장을 다시 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새 시작을 선물한 사람으로. 마침내 자신의 무대에서 진짜 커튼콜을 받은 사람으로. 무대 뒤편에서 일기 교육생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운다. 혜진도 미소를 짓는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